선생님 뉴스를 못 보겠어요. 경제, 주식, 코스피, 지수, 투자 이런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이 막힙니다. 이게 다 친구들 때문이에요. 작년 12월에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셨는데 한 친구가 주식 자랑을 하니까 몇몇 친구들도 주식하고 있다며 한순간에 주식 토론장으로 변했습니다.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소외감도 생기고 뭔가 나만 뒤처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질투심 때문이었는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한마디. 나한테 모아둔 돈이 좀 있는데 나도 주식할 수 있을까? 그러자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야야 요즘엔 아무거나 사도 돼. 해. 무조건 해. 특히 한 친구가 지금 당장 계좌 트자.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. 내가 오랫동안 지켜본 주식이 하나 있는데 그거 사자. 그렇게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사 가려고 모아둔 돈을 몽땅 투자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시도 때도 없이 폰으로 주식 창을 열어보게 됐는데 제가 산 주식은 오르지도 않고 그냥 그랬습니다.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친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친구 말을 믿었습니다. 그런데 해가 바뀌자 제가 산 주식은 점점 떨어졌고 3분의 1 정도 손실을 봤을 때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친구한테 물었더니 조정장이라서 그렇다고 곧 올라갈 거라고. 하지만 올라갈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지던 어느 날 주식하는 동료들한테 물었더니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. 몇 년 후엔 몰라도 당분간은 힘을 못 받을 것 같다. 동료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늘이 노래졌습니다. 그 돈이 어떤 돈인데. 작년 말부터 요즘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만 안 하는 거 아냐?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냐? 이런 불안 심리. 괜히 조급해지고 자기도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러다 결국 하게 되고 잘못돼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. 정말 그럴까요? 씨에게만 일어날까요?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? 바이든 대통령 책상에는 만화 액작 하나가 있대요. 50년 정도 됐다는데 처음 상원 의원 당선이 됐을 때 29살 때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대요.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. 매일 신을 원망하면서 폐인이 되다시피 망가져갔죠. 그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또 어느 날 바이든 대통령 아버지가 액자 하나를 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액자를 책상에 놔두고 있는 거예요. 딱 두 컷으로 된 만화인데 당시 엄청 유명했던 만화가 딕 브라운이 그린 공포의 헤이가르. 아 잠깐만요. 바로 이건데 어떤 상황이냐면 왼쪽 그림은 주인공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 속에서 벼락을 맞고 배가 좌초된 거예요. 그래서 주인공이 신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보고 외치죠. Why me? 왜 하필 납니까? 따지는 거예요, 신한테. 우리도 그렇잖아요.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? 왜 하필 나에게?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오히려 신이 되묻는 거예요. Why not? 왜 너는 안 되지? 내가 너만 봐줘야 되는 거야? 신의 입장에선 어느 한 사람만 봐줄 의무는 없다는 거죠.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. 바이든은 그 액자를 보고 마음을 잡게 됐는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회고했대요. 이 만화를 보면서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과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. 삶에 저항하지 말라. 이게 다가 아니다. 삶은 계속된다. 이런 말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거 아닐까. 자수성가한 분들 스토리를 들어보면 인생은 함부로 단정지어선 안 되는 거구나 싶은데 이번뿐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앞으로 또 여러 일들이 있겠죠. 그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, 삶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
잃어버린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, 겪었던 시련이나 역경보다 훨씬 더 큰 행운이 올 수도 있고, 지금은 불행처럼 보이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일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겪어가는 과정인 거죠. 징검다리. 나중에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당시엔 안 좋은 일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일 덕분에 좋은 일이 생겼던 거구나. 당시엔 좋은 일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일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구나.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. 너무나 진부한 말이지만 신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는다잖아요. 시련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거예요. 우리는 늘 자신의 삶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쩌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행운의 씨앗이 그 일 속에 이미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.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? 이것도 중요해요. 근데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? 그 지점이 바로 인생의 갈림길이라는, 그 일 뒤편에 있는 메시지에 대한 알아차림. 풍요의 과정은 수월함보다 어긋남이 먼저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. 지금 당장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지만 그 일을 성공 발판으로 삼는 작업을 해보자고요. 더 큰 돈, 더 많은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게. 자, 눈 한번 감아볼까요? 졸졸졸 흘러가는 뇌물을 떠올려 보세요. 왜 나에게 이런 일이? 원망스러운 마음을 뇌물에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.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? 좌절하는 마음도 뇌물에 다 흘려보내고, 이 일을 통해 삶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? 이 경험을 통해 인생은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일까? 삶이 던지는 메시지. 머지않아 분명 알게 될 거예요. 그 일은 슬픈 일도 아니고 또 손해도 아니었다는 거. 삶이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다는 거. 자, 이제 3가지 각성 멘트를 드릴 텐데요. 그 일은 친구의 잘못도 내 잘못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. 다만 책임은 오직 나에게 있다. 내 인생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었던 일이 일어난 것뿐이다. 그 일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었다. 자, 눈 뜨시고요.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 되뇌어 보세요. 그리고 왜 누구의 잘못도 아닌지, 왜 내 책임인지, 왜 내 인생에 일어나야만 했었던 일인지, 왜 나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었는지, 이 일을 통해 삶이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삶의 뜻을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가능하면 일주일 정도 매일